네,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잠깐 밖에서 저희 손녀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죠.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내가 사랑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또 좋아하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또 업무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가 사는 재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추억을 쌓고 또 서로 복이 되고, 그래서 그 복이 또 큰 콘텐츠가 돼서 세상에 공헌을 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다가 언젠가 파초의 불꽃처럼, 정말 불꽃처럼 살다가 하늘이 부르는 그날 웃으면서 가면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가 그 죽음을 참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을 때는 야, 이렇게 평안하게 돌아가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 저는 이제 시골에 있었고 저희 누님과 형님은 외부에 있다 보니까 제 무릎에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제 손을 잡고 웃으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나 하는 생각에, 죽음은 우리가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참 두렵지만 세상 모든 것은 내가 맞닥뜨리면은 두려운 것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정말 편안하게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우리가 홀로 살다가 그 시점에 가면 누구나 다 이래서 죽음이 두렵지만 다 편하게 우리가 저 세상으로 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꼭 편안함만이 좋은 것이 아니죠. 햇빛만 계속 쬐다 보면은 사막이 되잖아요. 거기에 비도 와야 되고 바람도 불어야 되고 또 간혹가다는 태풍도 와야 됩니다. 그래 태풍이 와서 잠시 피해를 주고 가지만 이 세상이 또 맑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꼭 편안함만이 좋은 것이 아니구나, 이러한 것을 저는 실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졸부 말씀드렸죠. 평생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지만 과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내가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할 것이 없어도 먹고 산다고 하는 것과 내가 하루하루 벌어서 살아간다는 것과 어느 것이 행복할지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 틀리고 또 내가 처한 상황이 틀리니까 다 다르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저는 1년 8개월간 항암 치료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겪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꼭 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 희망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또 그 하루하루를 찬양을 하면서 정말 간절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루가 버거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우울증도 오고 참 저도 나를 좀 탓하고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했지만 결국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인내하다 보니까 다 선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몰입을 해야 됩니다. 고독의 시간을 갖고 거기에 정말 매진해서 나의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세상에 내가 갖고 있는 그 콘텐츠를 공유를 해서 함께 동반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직장생활 34년 좀 안정적으로 했죠. 좀 더 오래 할 수 있었지만 중간에 고통이 와서 다시 뒤로 후진을 하고, 또 대학 시절에도 후진을 해서 저희 동료에 비해서는 제가 직장 생활의 기간이 긴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온전하게 했으면 한 37, 8년 했을 텐데, 어쨌든 간에 이제는 제가 후반전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좀 감사한 것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제가 시간을 들여서 온전하게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면서 제가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정말 교육 플랫폼 우리나라 1등 회사인데 그 자회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참 거긴 큰 회사고 저는 무명이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세상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온전한 나를 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또 의미 있는 일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회사에서 저희 그 콘텐츠가 좀 다양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지만 저는 직장인으로서 최고를 누렸고, 또 운이 좋게도 세계 최고 보직상들을 만났고, 또 호텔과 여행사와 면세점 분야마다 최고의 회사를 다녔고, 거기서 제가 가장 불리한 여건에서도 또 영어 콘텐츠로 인해서 미국 유학을 뽑히는 이러한 정말 보석 같은 기회가 왔고, 또 저는 안정적인 직장인의 길보다는 5번의 위험한 길을 택해서 이 다양한 경험이 결국 이 교육 플랫폼 큰 회사가 저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그 꿈결 같은 그러한 시간이고요. 또 제2의 콘텐츠로 인해서 누군가가 도움을 받고 또 누군가가 성장한다고 하니까, 지금 얼마 전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늦게까지 강의하는 분이거든요. 나이가 좀 있으신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건희 회장이 부럽습니까? 여러분 제가 부럽습니까? 뭐 사람마다 뭐 답이 틀리겠지만 좀 부러울 것이 없더라고요, 요즘은. 예, 좀 또 짠테크로 해서 제가 자산 가치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요지의 2개의 그래도 인생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다시 한번 나의 컨텐츠로 인해서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정말 누군가에게 공헌하는 것이 참 가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보석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권위자 정도 되는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한 사람이 됐고, 그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경험으로 다시 주변에 창업을 시켜주고 주얼 일을 시켜주어서 정말 저로 인해서 세계적인 보석상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